바람이 유독 매섭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걸 보니 어느덧 겨울의 한복판에 와 있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 동네의 명물, 아니 명물이라기보다는 흉물에 가까운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 입구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앞,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하루 종일 거울만 들여다보는 그 노인네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연지 곤지 할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짓궂은 아이들은 드라큘라 할망구라며 돌을 던지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이 70이 훌쩍 넘은 노인네가 입술도 아니고 쪼글쪼글한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한가운데에 새빨간 립스틱을 동그랗게 칠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냥 대충 칠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진하게, 금방이라도 피가 뚝뚝 떨어질 것처럼 붉게 찍어 바릅니다. 처음 이 동네로 이사 와서 철물점을 열었을 때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겁했는지 모릅니다. 늦은 밤 가로등도 없는 골목길에서 그 붉은 점을 마주치면 영락없는 귀신꼴이었으니까요. 동네 토박이들 말로는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쟁통에 난리를 겪고 나서 넋이 나갔다는 소문도 있고, 남편한테 맞아서 머리가 어떻게 됐다는 말도 있고, 남의 집 속사정이야 알 길이 없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그 누구도 못 말리는 고집불통이라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철물점이 바로 할머니 집 맞은편이라 원치 않아도 매일 그 기이한 행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할머니의 일과는 시계바늘처럼 정확합니다. 아침 9시가 되면 칠이 다 벗겨진 낡은 경대 거울을 대문 앞에 내놓고 앉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다 달아빠진 몽당 립스틱을 꺼냅니다. 손가락 한마디도 안 남은 그 붉은 덩어리를 침까지 발라가며 이마에 문지릅니다. 입으로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면서 말이죠. 영수야, 영수야, 애미 여기 있다. 애미 여기 있어. 영수. 아마도 아들 이름이겠거니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참 묘합니다. 멍하니 풀린 눈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누군가 튀어나올 것만 같이 이글거리는 집착에 가까운 눈빛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특히 젊은 남자만 보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사단이 난 건 지난주였습니다. 택배 배달하는 젊은 총각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짐을 내리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달려든 겁니다. 영수야, 내 새끼. 너 영수 맞지? 다짜고짜 총각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는데 그 악력이 어찌나 센지 건장한 청년이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총각이 놀라서 아이고 할머니 왜 이러세요 하고 밀치니까 할머니가 바닥에 나뒹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놈아, 지 애미도 몰라보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찾았는데. 이마 좀 보자. 이마 좀 까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찰까지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경찰관이 할머니를 달래서 집으로 들여보내는데 할머니가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 총각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던 그 목소리가 며칠이 지나도 귓가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붉은 점. 붉은 점이 있어. 내 새끼 이마엔 붉은 점이 있다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그냥 미친 게 아니구나. 무슨 사연이 있구나. 저 붉은 점. 할머니가 매일 자기 이마에 찍는 저 점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표식이었구나.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얄궂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모정인 줄만 알았던 그 사연 뒤에 상상조차 못할 끔찍하고도 슬픈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비밀의 문은 며칠 뒤 비 오는 밤에 예고도 없이 열렸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혹시 지금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놀라운 사연을 찾아내는 힘이 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맞은편 할머니 집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평소엔 쥐 죽은 듯 조용한 집인데 누군가 고함을 치고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망난 노인네가 금가락지 숨겨둔 것 다 안다니까. 빨리 내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굵고 거친, 그리고 아주 비열한 목소리.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산을 집어 들고 뛰쳐나갔죠. 할머니 집 대문은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빗물이 흥건했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보니 웬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 놈이 할머니 장롱을 다 뒤집어 엎고 있더군요. 할머니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당신 누구야? 맘의 집에서 뭐하는 짓이야? 제가 소리를 지르며 들어가자 몸이 흠칫 놀라 돌아봤습니다. 뱀눈처럼 찢어진 눈에 술 냄새가 확 풍기는 게 딱 봐도 질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 아저씨는 뭐야? 남의 집안일에 상관 말고 꺼져. 집안일? 당신이 누군데? 나. 이 할망구 조카다. 조카. 튑줄이라고. 그러니 상관 말라고. 조카라니요. 할머니한테 가족이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할머니가 천의 고아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조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경찰 부를 테니까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경찰이라는 말에 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퇴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는 절 밀치고 도망치더군요. 두고 봐. 내 돈 내놓기 전엔 절대 안 끝나. 놈이 사라진 뒤 저는 엉망이 된 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구석에 박혀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품속에 뭔가를 목숨처럼 껴안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보따리였습니다. 아까 그놈이 찾던 게 바로 저거였나 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할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빗물에 번져서 얼굴 전체를 피칠갑한 것처럼 덮어버린 붉은 립스틱 자국.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해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우리 영수 거 뺏기면 안 되는데. 할머니, 영수요. 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제 질문에는 대답도 않고 떨리는 손으로 그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 영수 줄 거야. 영수 오면 줘야 해. 보따리 안에서 나온 건 꼬질꼬질한 쌈짓돈 몇 푼과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베넷 저고리 한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꽤 묵직해 보이는 금반지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아까 그 조카라는 놈이 노리던 게 바로 저거였군요. 폐지 주워 사는 할머니가 먹을 것도 안 사 먹고 평생을 모아온 금반지. 저는 바닥에 떨어진 흑백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1950년대쯤 찍은 것 같은 사진 속에는 앳된 새댁이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이마에 검은 점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라 검게 보일 뿐 실제로는 붉은색이었겠죠. 할머니가 매일 자기 이마에 그리는 것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크기의 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아기가 영수예요. 원래 점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70년 전 그날로 돌아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없는 점을 내가 찍었어. 1.4 후퇴. 그 추운 날 한강 다리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개미 떼처럼 강 위를 기어가는데 할머니의 입에서 터져 나온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훨씬 더 슬픈 지옥도였습니다. 1951년 1월 4일 세상이 뒤집혔던 그날, 중공군이 밀려온다는 소리에 서울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짐을 싸서 남쪽으로 뛰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당시 23살의 새댁이었던 그녀도 핏덩이 아들 영수를 업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이미 국군으로 징집되어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고 시어머니는 피난 가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으니 천지에 의지할 곳이라곤 등 뒤에 업힌 아기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강 인도교는 이미 폭파되어 끊겨 있었고
사람들은 꽁꽁 언 강물 위를 걸어서 건너야 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강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파고드는데 업힌 아이는 배가 고파서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영수야, 제발 울지 마라. 인민군 놈들한테 들킨다. 제발. 할머니는 아이 입을 틀어막으며 얼음 위를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강 한복판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쩍, 우지끈, 천둥 같은 소리가 나더니 수많은 사람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얼음판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얼음이 깨진다. 도망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보따리를 이고 가던 아주머니가 얼음 구멍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갔습니다. 검은 강물이 아가리를 벌리고 사람들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빙판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그 충격으로 등 뒤에 엎혀있던 포대기 끈이 풀려버렸습니다. 아기가 얼음판 위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영수야.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잡으려는 순간 피난민 무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짐보따리에 치이면서 할머니는 아이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만 치서 영수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인파에 휩쓸려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엉겁결에 주머니에 있던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처녀적의 남편이 선물해줬던, 아끼고 아껴서 한 번도 못 발라봤던 그 립스틱.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기어서 아이에게 다가갔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는 게 보였습니다. 군인인지 아니면 아이를 훔쳐가려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기야, 돌려줘. 할머니는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묻혀버렸고 아이를 아는 사람은 인파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친 듯이 립스틱 뚜껑을 열고 자신의 이마에 피가 나도록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영수야, 엄마 여기 있다. 이 붉은 점. 이거 보고 찾아와. 엄마 잃어버리면 안 돼. 이 붉은 점이 엄마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인파에 밀려 강을 건너고 나니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 했지만 군인들이 총을 겨누며 막아섰습니다. 못 갑니다. 다리 끊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차라리 같이 죽을 걸. 내 손으로 얼음물에 빠져 죽을 걸. 내가 살겠다고 그 손을 놓았구나. 그로부터 70년, 할머니는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이마에 붉은 점을 찍는 건 혹시라도 영수가 지나가다 자신을 알아볼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아이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형벌이자 낙인이었던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자식 잃은 어미가 무슨 낯으로 입술에 루즈를 바르냐. 나는 이마에 죄를 찍고 산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이한 화장이 실은 70년을 이어온 피눈물의 기록이었다니.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오며 가며 끼니는 챙기셨는지 들여다보고 비가 오면 지붕도 고쳐드렸죠. 그 가짜 조카 놈이 또 올까 봐 가게 CCTV도 할머니 집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서요. 저기 이거 빵이라도 사 드셔. 아이고 할머니 괜찮아요. 돈은 무슨. 제가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할머니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는 겁니다. 아주 깊고 슬픈 눈으로요. 선생님, 참 많이 닮았어. 네. 누가요? 우리 남편. 젊었을 때랑 눈매가 꼭 닮았어. 영수도 살아있으면 선생님만 했을 텐데. 저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어 제 앞머리가 살짝 날렸나 봅니다. 할머니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지더니 제 이마를 가리키며 덜덜 떠시는 겁니다. 그거 뭐야? 네,
아, 이거요. 저는 이마 한쪽 구석에 있는 화상 흉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릴 때 끓는 물에 데어서 생긴 흉터인데 보기 싫어서 늘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니던 거였죠. 어릴 때 데인 자국이에요. 흉하죠.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아이고, 아이고 하며 땅을 치고 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그 뜨거운 걸 엎질러서 내 새끼 이마를. 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제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영수야, 내가 미안하다. 그때 1.4 후퇴 때 피난짐 싼다고 정신없어서 끓는 물 솥을 엎어서 내 이마를 대게 했지. 약도 못 발라주고 업고 뛰었는데 그게 평생 흉이 됐구나.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1.4 후퇴 때 대인 상처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실 저는 고아입니다. 전쟁 고아. 제 기억은 5살 무렵 어느 보육원에서 시작됩니다. 원장님 말씀으로는 전쟁통의 길을 잃고 헤매던 저를 미군 부대에서 데려다뒀다고 했죠. 부모님이 누군지, 내 진짜 이름이 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제 이마의 흉터도 그저 보육원 시절 실수로 생긴 줄만 알았지 정확한 원인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내 흉터의 내력을 알고 있다? 설마, 에이 설마, 소설도 아니고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 하지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줬던 그 흑백 사진 속 아기, 붉은 점을 찍었다던 그 아기.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가게로 돌아와서 제 앨범을 뒤졌습니다. 보육원에서 찍은 유일한 어릴 적 사진. 거울을 보고 제 이마의 흉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흉터 모양이 묘하게도 붉은 점을 찍은 듯한 동그란 모양이었습니다. 화상 자국이라 쭈글쭈글하긴 했지만 위치가 할머니가 립스틱을 찍는 바로 그 위치였습니다. 영수 이마에 붉은 점이 있어. 내가 찍어놨어. 할머니의 그 말이 귓가에 쟁쟁거렸습니다. 1.4 후퇴 때 잃어버리기 직전 점을 찍었다는 기억. 그리고 물을 엎질러 화상을 입혔다는 기억. 할머니의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건지 아니면 두 가지 기억이 뒤섞인 건지. 만약 할머니가 점을 찍으려던 게 아니라 이미 화상 흉터가 있는 아이를 잃어버렸고 그 붉은색 화상 자국을 붉은 점이라고 기억 왜곡을 일으킨 거라면 매일 립스틱을 칠하는 행위가 아들의 흉터를 자신의 몸에 새기는 행위였다면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유전자 검사 키트를 샀습니다. 미친 짓이라도 해봐야겠습니다. 평생을 고아로 살아온 내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할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곡기를 끊고 자리에 누우셨죠. 가짜 조카 놈이 또 와서 대문을 걷어차고 난리를 피웠지만 제가 몽둥이를 들고 쫓아냈습니다. 이봐, 당신 진짜 조카 맞아?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볼까? 제 말에 놈은 기겁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역시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온 날.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9%. 종이를 쥔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져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미친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저 연지 곤제 할매가 내 어머니였다니? 70년을 찾아 헤맨 내 핏줄이 바로 길 건너편 판잣집에서 매일 내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다니. 어머니. 저는 종이를 구겨 쥐고 할머니 집으로 뛰었습니다. 신발도 신는 둥 마는 둥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제가 영수예요. 이 불효자식이 왔어요.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풍경이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할머니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벽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 위에는 그 낡은 보따리와 금반지가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이마에는 여느 때보다 더 붉고 선명한 립스틱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가가서 어깨를 흔들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툭 떨어뜨리셨습니다. 이미 숨이 멎으신 뒤였습니다. 몸은 아직 따뜻한데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들이 올 것을 알고
마지막 힘을 다해 단장하고 기다리신 것처럼. 으아악. 저는 어머니의 시신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왜 지금 가세요? 아들 왔는데. 눈 좀 떠보세요. 엄마. 영수 왔어요. 엄마가 그렇게 찾던 흉터 여기 있잖아요. 어머니의 이마에 찍힌 붉은 립스틱이 제 눈물에 번져 제 얼굴로, 제 가슴으로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의 세월을 건너 어머니와 아들은 그렇게 피눈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돛다리 깊숙한 곳에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어머니가 동네 야학에서 서툴게 배운 글씨로 삐뚤빼뚤하게 써 내려간 유서였습니다. 영수야, 앞집 사는 철물점 양반이 자꾸 너처럼 보인다. 눈매도 닮고 목소리도 닮고. 근데 내가 아는 채를 못하겠다. 나는 미친년 소리 듣는 늙은인데 그 양반은 점잖은 사장님 아니냐. 내가 엄마라고 하면 사람들이 흉볼까봐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본다. 만약에, 진짜 만약에 내가 그 양반이라면 이 금반지 팔아서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어라. 애미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니,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의 앞길을 막을까봐, 자신의 붉은 점이 아들에게 흉이 될까봐 끝내 입을 다무셨던 겁니다. 대신 자신의 이마에 점을 찍으며 홀로 그 고통을 삼키셨던 겁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제 이마의 흉터는 더 이상 부끄러운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1.4 후퇴의 그 지옥 속에서도 저를 놓지 않으려 했던 사랑의 증거이자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구원의 표식입니다. 가끔 바람이 부는 날이면 가게 앞 평상에 앉아봅니다. 어머니가 앉아 계셨던 그 자리에 앉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붉은 점을 찍던 여자,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화장을 했던 나의 어머니, 부디 그곳에서는 붉은 점 따위 지워버리고 고운 얼굴로 편히 쉬시기를 바라며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마칩니다.